네, 이번 시간에는 파워포인트 팁 중에 슬라이더 마스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녹화를 한 달 전에 떴는데 그때 당시에 마이크에 음소거를 한 상태에서 녹화를 떴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녹화를 뜨는 겁니다. 굉장히 힘드네요. 자, 일단은 그 슬라이드 마스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슬라이드 마스터를 언제 사용하는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거를 사용했을 때 얼만큼 유용하게 작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보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그 녹화를 뜨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낯서네요. 뭐 항상 낯설었지만 오늘은 유독 굉장히 낯섰네요. 일단은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시면은 대부분 이제 그 어떤 통일된 느낌을 기반으로 해서 많이 작업을 하십니다.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뭐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뭐 어떤 문서 형태로서의 파워포인트를 작업을 할 때는 어떤 통일된 뭐 양식이라든지 템플릿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이거를 이제 세팅을 해놓고 작업을 하는데, 이 세팅을 했을 때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슬라이드 마스터를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슬라이더 마스터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을 경우에 추후에 추후에 이제 수정 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뭐 100페이지 정도의 그 보고서를 파워포인트로 작업을 했다고 친다면, 이걸 전반적으로 템플릿이라든지 어떤 색감을 조정을 해야 돼요. 수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 슬라이더 마스터를 사용하지 않았다면은 이거를 일일이 노가다로 하나씩 다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슬라이더 마스터를 사용해서 처음에 이제 세팅을 잡고 작업을 했다면은 슬라이더 마스터 환경에서 하나만 수정을 해주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다 바뀝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는 작업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죠. 물론 수정 작업에 있어서 그 작업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지만, 라이딩, 실질적으로 이제 그 파워포인트 작업을 할 때에도 작업 시간은 굉장히 단축이 됩니다. 근데 이런 유용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슬라이더 마스터를 사용을 하죠. 이제 교육 환경 및 교육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사전에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저는 파워포인트 2013 버전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2013 버전이 없다고 하시면은 이제 뭐 일단 내용을 일단 잘 보시면은 따라할 수 있고요. 2010 버전까지도 똑같은 거의 좀 인터페이스가 비슷하기 때문에 따라서 교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라이더 마스터 환경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알아볼 거고요. 슬라이더 마스터 환경에서 이제 굉장히 많아요. 이걸 다 설명을 드리면은 뭐 날 새야 됩니다. 한 2박 3일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핵심적인 내용만 몇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레이아웃 환경 구축 방법과 그다음에 눈금선 및 안내서 활용법, 뭐 글꼴 통일하기, 뭐 기본 텍스트 상자 설정 방법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앞서서 저도 그 파워포인트를 굉장히 오래 사용했지만, 몇십 년 넘게 사용을 했지만, 그 파워포인트 용어를 잘 몰라요. 왜냐면 그 기능들에 대한 용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냥 흔히 뭐 쓰는 용어들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혹시나 저거 이름이 저게 아닌데?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뭐 막 트집 잡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먼저 구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아무리 파워포인트를 오랫동안 사용하신 분들도
이게 기능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기능들에 대한 이름들을 다 외워가면서 작업을 하지 않아요. 그냥 다 손하고 이게 몸이 그 이미 적응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굳이 그 이름을 외우지 않고도 다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 용어를 기반으로 한 용어를 외우지는 않습니다. 아, 뭐 계속 무슨, 오늘 좀 녹화가 이상한데요. 자, 일단은 이제 예제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빈 슬라이더가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놨죠. 네. 미리 만들어 놨고, 빈 슬라이더가 있는데, 자, 1페이지에는 이제 표지를 만들 거고요. 2페이지는 목차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3페이지에는 내가 이제 간지를 만들 겁니다. 네. 1, 2, 3, 4. 그리고 이제 4페이지는 이렇게 본문, 이런 형태의 그 템플릿을 가지고 있는 본문을 만들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파워포인트 슬라이더 마스터를 모르시는 분들은 바로 여기에다가 이제 템플릿을 만들죠. 자, 삽입해서 약간 이런 식의 도형을 만든다고 하면은 일단 이 도형을 먼저 만들고 이 도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죠. 자, 그냥 만들어 볼까요? 자, 시간이 없는데 간단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제목창 뭐 해갖고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페이지 갈 때에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사용을 하실 거예요. 자, 이 사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1페이지에서 이 색깔을 검은색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파란색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2페이지에서도 가가지고 이걸 똑같이 바꿔줘야 됩니다. 뭐 서식 복사라는 게 있겠지만 그것도 똑같이 컨트롤 시프트 뭐 V 뭐 해갖고 막 이렇게 계속 바꿔줘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뭐 페이지 분량이 한 10페이지에서 뭐 15페이지라고 하면은 노가다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이게 100페이지라든지 뭐 200페이지가 넘어간다고 하면은 사람 죽죠, 이거 하다가는. 열받을 수도 있어요, 작업하다가. 아, 이게 뭐야 하면서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편리하게 슬라이더 마스터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슬라이더 마스터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보기에 가서서 슬라이더 마스터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일단 여기는 지금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그 표지를 만들 거예요. 이게 디자인이 뭐 촌스럽다 말씀하실 수 있는, 그냥 이건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뭐 이런 식의 디자인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따라 해봤어요. 이런 디자인을 만드는 방법도 내가 나중에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목차 겸 간지 부분이 될 거예요. 이제 2페이지. 그리고 3페이지는 이제 본문. 본문 스타일을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하나는 검은색, 하나는 파란색. 두 가지로 잡아놨어요. 자, 이제 이렇게 슬라이더 마스터 환경에서 작업을 해놓고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여기 본문에 있는 뭐 이거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걸 다 삭제를 할게요. 삭제를 하고 여기서 이제 레이아웃 환경에서 표지를 할 건지 본문을 할 건지 뭐 이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페이지는 우리가 표지를 하기로 했잖아요. 표지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제목을 입력을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제목은 헤드라인 M으로 글꼴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글자가 좀 작을 수 있는데 이런 걸 좀 신경을 안 쓸게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 슬라이드 마스터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왜 티 나왔냐 막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쇼 화면으로 가면은 이렇게 이제 없어집니다. 이 부분만 딱 슬라이드 부분만 딱 나오기 때문에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페이지에다는 목차를 만들어 볼게요. 우린 목차는 이걸로 목차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 그냥 목차라고 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목차를 만들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뭐 글자를 줄여야겠죠. 자, 뭐 이런 식으로 목차를 만드시면 돼요. 자, 3페이지는 간지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럼 간지도 뭐 우리 여기서 또 레이아웃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걸로 선택할 건지 아니면 간지니까는 간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서 자, 간지를 선택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는 뭐 그냥 부연 설명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 템플릿을 불러오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본문 템플릿을 예를 들어서 검은색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사업 개요는 뭐 사업 개요해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본문을 만들어 나갔어요. 네? 본문을 만들어 나갔는데 이거를 갑자기 윗선에서 이 부분 이거 검은색 너무 짙다. 이거를 파란색으로 바꿔라 하면은 일일이 이걸 다 클릭해서 파란색으로 우리는 바꿔줘야 됩니다. 도형을. 하지만 슬라이더 마스터를 우리는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배경색을 파란색으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슬라이더 마스터 환경을 나오면은 아까 검은색으로 만들었던 부분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예. 요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글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뭐 헤드라인 M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예를 들어서 슬라이드 마스터 환경에 가서 글꼴을 뭐 이런 걸로 뭐 예를 들어 좀 완전 좀 다르게 티가 나게끔 HY 중고딕으로 바꿔봅시다. 자, 잘 안 됐는데 아예 뭐 이걸로 할게요. 좀 얇은 걸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슬라이드 마스터 환경에 나오면은 글꼴도 바뀝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글꼴도 다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래서 슬라이더 마스터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레이아웃 환경 구축과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눈금선 및 안내선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뭐 이게 안내선이란 이런 뭐 투명한 이런 선이 있잖아요. 이 선을 왜 사용을 하냐면은 나는 이쪽 부분을 이만큼 띄우고 싶어. 여기는 이만큼 띄워서 여기 안에만 컨텐츠를 넣고 싶다 하시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스터 환경이 잡는 것과 마스터 환경이 아닌 환경이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자, 마스터 환경이 잡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 환경에서 지금 이 눈금선을 세팅을 해놨잖아요. 자, 이걸 다 없애볼게요. 미리 세팅을 해놨는데 여기서 이렇게 추가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하나 더 복사해서 만들 때에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잡는 겁니다. 내가 작업할 환경에 대해서 구조를 잡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12mm를 12에다가 선택을 해놓겠다. 그럼 12에 선택해 놓으시고 좌측도 이렇게 해서 12에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노란색이잖아요. 색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빨간색으로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스터 환경에서 세팅을 하는 거고요. 마스터 환경에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은 이 슬라이더에 한해서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 근데 저희가 사전에 이걸 두 개 만들어 놨죠. 하나는 이건 슬라이더에 지금 이제 눈금 및 안내선이 없는 상황이죠. 자, 여기서 레이아웃을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세팅을 안 해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레이아웃에서 설정할 수 있는 지금
그 안내선이 없습니다. 왜냐면 마스터에서 설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하지만 마스터 환경이 아닌 지금 여기 작업 환경에서도 안내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회색 또는 약간 이제 뭐 흰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안내선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따라서 안내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안내선 설명은 이게 해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기 좀 복잡하죠. 저도 복잡해요. 왜냐면 이 안내선이라는 게 이것만 설명을 하려더라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면 또 내용이 지루하니까 좀 짤막하게 임팩트 있게 말씀을 드렸고요. 사용을 해보시면은 이게 왜 이런지에 대해서 알 거고 이게 왜 필요한지 알 겁니다. 도형을 우리가 이제 만들 때도 이게 안내선이 있으면 안내선에 이게 이제 자석처럼 딱 그 사이즈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양쪽에 이만큼씩 띄워서 도형을 만든다. 자, 그러면은 도형을 이렇게 줄여주면은 이렇게 딱 자석처럼 똑같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활용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안내선을 이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안내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글꼴 통일하기. 자, 이제 마스터 환경에서 글꼴을 먼저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꼴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해요. 근데 글꼴을 잘 사용하면 할수록 가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집니다. 저도 몰랐어요. 글꼴? 그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했지만 막상 제가 이제 글꼴에 대한 그 효과를 딱 느꼈을 때 그걸 딱 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슬라이더 마스터 환경에서 글꼴을 먼저 세팅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바꾸기도 편합니다. 자, 슬라이더 마스터 환경에 가보시면 글꼴이라는 게 있어요. 색도 여기서 뭐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본 환경색도 바꿀 수가 있고, 일단은 이제 글꼴부터 보면은 글꼴 편집하기 및 만들기에 보면은 영문 글꼴, 그다음에 한글 글꼴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문 글꼴 같은 경우는 뭐 타도마라든지 뭐 이런 식의 영문 전용 글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제목 부분과 이제 본문 부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제가 한번 설정을 이미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사용을 할게요. 시간 관계상.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저는 글꼴은 이렇게 그리고 한글은 이렇게 윤고딕 뭐 그거에 대한 또 차이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저장을 해놓으시고 나오면은 텍스트 상자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이게 본문이기 때문에 본문 글꼴은 아까 우리가 세팅해 놓은 윤고딕 뭐 320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영어로 하면은 자동으로 타도마로 바뀝니다. 영문 글꼴이. 자, 이렇게 글꼴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 좀 포인트를 주고 싶다, 난 윤고딕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윤고딕으로 바꾸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을 뭐 예를 들어서 HY 헤드라인으로 하고 싶다, 제목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럼 아니 뭐 이제 이 환경에서 이제 바꿀 수가 있고요. 자, 일단 텍스트 상자에서 보면은 텍스트 상자 이제 글꼴 여기서 이제 좀 바꾸고 싶다 하시면은 이거는 이제 테마 글꼴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거를 너무 무차별하게 사용하면 나중에 수정할 때 힘듭니다. 글꼴을 이렇게 통일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다. 자,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기본 텍스트 상자 설정하기 이제 마지막입니다. 힘드네요, 이게.
발표하기가, 이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난해하네요. 자, 일단은 나는 이 텍스트 상자는 무조건 일단 이렇게 하고 좌우 정렬을 하고 싶은 거예요. 텍스트 상자를 계속 만들 때마다 좌우 정렬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좌우 정렬을 하고 이제 한글 잘림 허용 체크를 해놓고 자,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한글 잘림 허용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상태에서 한글 잘림 허용을 체크를 풀어주시면은 이게 지금 변화가 없는데 산으로라는 게 이게 붙어야 되는데 이게 안 붙어요. 근데 우리가 읽을 때 산으로라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이어서 읽으면 편리하고 또 이해력도 빠른데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자동으로 이제 체크를 해주는 거죠. 만약 허용을 풀어버리면은 산으로 이렇게 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내려와서 이렇게 붙어서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위아래 간격은 뭐 1.5 정도 간격을 유지하고 싶다. 근데 이걸 계속 이걸 표준으로 만들어 사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텍스트 상자를 또 만들면은 자, 이거 그냥 복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UR의 간격도 기존 값으로 변하고 아까 우리가 세팅한 변경 값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이걸 표준으로 사용하고 싶다 하면은 좀 잘리는데 자, 여기서 기본 텍스트 상자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텍스트 상자를 만들 때마다 자, 이걸 치잖아요. 자, 이 세팅 값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1.5mm가 띄웠죠, 위아래 간격이. 그리고 보시면은 이것도 체크가 풀러진 상태로 다 세팅이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만들어 놨던 거잖아요. 보시면은 세팅 값이 변하지 않았다. 자, 기본 텍스트 상자는 이럴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힘드네요. 되게 쉽게 설명을 하려고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좀 너무 동영상이 길면 사람들이 싫어요. 사람들이 왜냐면 빨리빨리 빠르빠르하게 해라, 빨리 해라. 그래서 본론이 뭔데 빨리 듣고 싶어요. 그래서